자, 오늘 슬쩍 언급해 볼 거는 penetration effect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penetration effect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 침투 효과. 방금 홍영이가 침투 효과라고 딱 얘기하길래 뭐 루시가 되게 그윽하게 바라봤어요. 루시가 홍영이를 되게 대단하게 딱 보고 저런 건 단어도 알고 루시 방금 신기했죠? 그렇죠. 좋았어. 자, 그래서 우리말 번역 침투 효과. 자,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도 뭐 언급을 했던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RDF. 가은아? 뭐 줄임말? 뭐 줄임말? 가은이 막 울 것 같아 지금 뭐 내가 RDF 뭐 줄임말? Radial. 자, 가은이 따라 하셔야지. Radial Distribution. 그 다음에 Function. 아시겠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자, 걔를 한번 좀 다시 그려볼 건데 편의상 주양자 수가 3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자,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R제곱 R제곱이었어요. 알겠죠? R제곱. 자, 여기서 루시 무릎 괜찮아요? 설명하는데 루시가 막 쿵 하면서 이게 막 이게 책상이 막 차가지고 막 표정이 막 안 좋았어요. 루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자, 그래서 여기 R제곱 R제곱. 그래서 또 여기서 R은 이게 대문자 R은 또 뭐예요? 가은아, 이 R은 또 뭐예요? 레디얼 파트예요. 레디얼 파트. 그래서 레디얼 파트 제곱한 것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한 걸 그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다고. 이게 이거라고 지금. 자, 근데 여기에서 L은 뭐야? L은 뭐예요? L이 뭐예요? L? 그렇지. 가군동량 양자수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지금 3이라고 한다면 가군동량 양자수는 뭐 가능해요. 뭐 돼요. 우리 일집하는 혜성아, L은 뭐 돼요. 또 씹을 0 그다음 1 그다음 2 그다음 그렇지. 진짜 바로 주양자수가 정해지면 0부터 n-1까지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L이 0일 때가 뭐야? L이 0일 때가 해성. L이 0일 때 S, 1이면 P, 그 다음에 2면 D를 그린 거라고.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그려놓은 자리에서 여러분 요거 요 점점점 이런 애들이 다 뭐죠? 점점점 이런 애들이 무슨 마디? 방사상 마디, 레디얼 노드. 지금 레디얼 파트를 그린 거잖아요. 그 레디얼 파트를 그려놓은 함수값 0의 위치 혹은 0의 조건, 이걸 레디얼 노드라고 했잖아요. 레디얼 파트에 대한 노드니까 레디얼 노드. 알겠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들 풀어봤죠?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구체적으로 요걸 구해봐라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고. 홍영스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구해 보았더니 그 값이 그 값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그러니까 대략 그 값이 2, 7, 6 이 정도 나온다고. 요 위치가 값이 대략 2, 얘는 7, 얘는 대략 6.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구체적으로 구해봐라 라는 문제도 있었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위치들이 다 뭐였냐? 바로 방사상 마디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사상 마디들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아주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첫 번째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거리. 그게 RNL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그게 수식이 n제곱 한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괄호 열고 1 빼기 L 플러스 1 n제곱 나누기 괄호 닫기 A0 오버 Z. 저런 수식이 있었어요. 알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 성격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쟤를 토대로 바로 예를 들어 요런 위치, 요게 뭐예요? 바로 핵에서 3s 오비탈 전자까지의 평균거리.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이게 3p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런 위치가 3d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었냐면 SPD 중에 평균적으로 더 가까운 건 누구? D. 그 다음에 좀 더 먼 게 S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SPD 순으로 얘가 오히려 더 가깝고 얘가 더 멀고. 알겠죠? 그걸 얘기해주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바로 요 극대점 위치, 이 극대점 함수값, 요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이세요? 극대점 함수값. 자, 요 얘기를 저번 시간에는 내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는데 저번 시간에 요거 얘기하고 나서 재성이가 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 극대점 위치가 어떻게 된다? 잘 보시면은 요 극대점의 함수값이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 S보다는 P보다는 D가 요렇게 살짝 증가하는 것으로 요렇게 그려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저게 뭐 심각한 물리적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리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여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어쨌거나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1. 그런데 S오비탈은 평균거리까지가 핵에서 멀잖아요. 핵에서부터 머니까 여기에 있는 극대점 y값 함수값, 이 y축 함수값이 작아야 아래쪽 면적이 1이 될 수가 있다고요. 반면에 d오비탈 같은 경우는 핵에서 평균거리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키가 커야 아래쪽 모든 면적이 1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똑같은 면적을 만들어 둔다면 넙대대 할수록 낮아지고요. 이게 뾰족, 이게 뭐냐면 밑변이 짧을수록 뾰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P가 됐건 S가 됐건 D가 됐건 얘네들 아래쪽 면적은 1로 같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다가 요거 그릴 때 d오비탈에서의 극대점 위치가 함수값이 조금 더 크다. 뭐 요런 정도로 그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학교 교사가 저런 얘기를 뭐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있으니까 시험 문제 채점할 때 저런 거를 보고 채점할 수도 있으니 그 생각을 해두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발전시킬 논의는 이겁니다. 전자와 핵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전자와 핵간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인력은 커지죠. 그리고 인력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죄송합니다. 인력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하죠. 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감소. 그러면 인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 증가, 알겠죠? 무조건 반대 관계예요. 그래서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 알겠지? 그냥 공식이야, 공식.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수식을 만들어 놨어, 알겠죠? 그래서 수식 공부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냥 결론을 저렇게 외워야 된다고. 혜성이 알겠니? 네. 알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작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생각을 하면 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뒤를 딱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핵이랑 가까우면 더 안정하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오! 그렇다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3s, 3p, 3d 중 평균적으로 핵에 가장 가까운 3D 전자가 가장 안정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논리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논리라면 가까우면 인력이 크다고? 그럼 가까운 D전자가 안정하겠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삶은 항상 이 예상이 어떻게 돼? 우리 삶은 항상 이 예상이 빗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저번 주에 들었던 가장 쇼킹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저번 주에 들었던 가장 쇼킹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AI 실제로 써본 사람, 챗GPT나 제미나이 실제로 써본 사람? 써봤죠. 웬만하면 과제할 때 다 쓰잖아요. 그게 조금 이제 개발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그 AI를 내 휴대전화 같은데 이렇게 넣고 휴대전화 안에서 구동하는 AI가 뭐 있나 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더라? 에이전트 AI? 일종의 비서, 내 모든 일정을 관리해주는 비서 AI 그런 게 많이 상품이 나와 있나 봐요. 내가 정말 저번 주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주인이 자기 AI한테 나 어느 식당, 유명한 식당 예약해줘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AI가 당연히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겠어요? 그 식당의 홈페이지에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접근해서 모바일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유명한 식당은 예약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유명한 식당일수록. 그럼 당연히 온라인으로는 예약이 다 찬 거야.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모든 식당은요 예약을 100% 온라인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식당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예약을 받는 비중하고 오프라인 실제 현장에 와서 이 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자리 비워둔다고요. 모든 식당은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걸어온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기 뭐 하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들은 현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요런 자리를 약간 몇 개 비워둔다고. 유명한 식당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AI가 그걸 안 거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블로그 같은 걸 검색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AI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AI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그 식당에 전화했어요. AI가. 만약 전화가 유선 전화 말고 IP 전화 알죠? IP 전화. 전화기가 인터넷에 연결된 전화면 AI가 전화를 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AI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예약해가지고 성공했대요. 언제 갈 건데 자리 있냐고. 그래서 얘 없어요. 얘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대요.
뭐 뜻인지 알겠어요? 즉 세상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저번 주에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누가 해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AI 전문가가 어떤 토크쇼에서 나와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인간이 만든 주작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사람들한테 좀 클릭수 많이 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그 전문가가 그 다음날 나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주작이란 얘기는 인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인간이 만든 주작이라고 AI가 지어낸 얘기다. 무슨 말 알겠어요? 라는 얘기를 그 다음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이 주작으로 만들어낸 얘기냐, 실제로 AI가 실제 벌인 일이냐를 이제 인간이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코딩으로 쫓아서는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번 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놀랐어요. 아주 혜성이 표정이 심각한데? 지금 졸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니 좀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안 무서워? 뭐야? 저기 재호야 안 무서워요? 무서워해야 되냐고요?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AI가 나 모르게 우리 집 아파트 팔 수 있다니까요? 그럼 무서워해서 바뀌나요?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어요. 자, 예상은 항상 빗나가기 마련.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이 요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3S, 3P, 3D 전자는 서로 축퇴되어 있습니다. 축퇴란 말 무슨 말이죠? 축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될 때?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 상태가 같아지는 현상을 축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SPD 오비탈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수식 중에 하나가 이런 수식이 있었죠. 짜잔. 이런 수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오비탈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누구로만 결정된다고 했어요? 오직 주양자수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S냐 P냐 D냐와 무관하게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요. 그리고 이 수식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 수식이죠? 이 수식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수식이죠? 네, 바로 하이드로제닉. 하이드로제닉의 뜻은 전자가 하나. 아시겠죠? 수소골이라는 말은 직역한 말이고요. 하이드로제닉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자가 몇 개? 하나뿐인. 아시겠죠?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에서만 이 수식이 성립을 하는데 어쨌건 이 세 개는 에너지가 같다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상하고 이 두 번째 예상이 뭔가 좀 어긋나죠. 그렇죠? 어긋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긋나는 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론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떤 이론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요렇게. 자, 썼죠? 자, 그 다음 지훈아. 이렇게 썼죠? 자, 그 그 혜성이 하품 다 했어요? 그래. 혜성이 왜 이렇게 또 졸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그래요? 그래.
자, 지운다. 저 루시 지워도 되겠어요? 그렇지. 지우자. 자, 그다음 두 번째. 핵 근처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 표현. 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사실 어디서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카이스트 기출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카이스트 기출 문제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평균 거리는 D가 더 가깝다. 그런데 에너지는 똑같다. 요 불일치를 설명하시오가 카이스트 기출 문제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이런 설명 방법을 기억해두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렇게. 자, 우선 여기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핵 근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핵 근처 영역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전체에서 대략 한 이쯤? 여기. 뒤에 말고요. 뒤에 말고 요 앞에. 여기를 지금 핵 근처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핵 근처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저 핵 근처 영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핵 근처 영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핵 근처가 안정하니까. 바로 핵 근처 영역은 인력이 매우 커져서 전자가 많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저 핵 근처 영역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성이 아주 크니까. 뭐 시쳇말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 꿀 빤다 이런 말 있잖아. 전자 입장에서는 꿀 빠는 지역, 알겠죠? 인력이 아주 커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려볼 거예요. 확대 해서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핵의 위치고요. 그 다음 핵 근처 위치가 예를 들면 이쯤 되는 거지. 여기가 바로 핵 근처 위치다.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그리면 여기 이제 3S 여기가 이제 3P 요게 3D.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아래쪽 면적은 전자 발견 확률이죠. 그것이 이 경우엔 3S가 가장 크죠. 특별히 인력이 매우 큰 핵 근처 영역에서 D오비탈 아래쪽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바로 핵 근처에서 3D 오비탈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랑 비례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 있는 3S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여기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른 D나 P에 비해서 S오비탈 전자는 더 높은 확률로 핵에서 발견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런 말을 씁니다. S 오비탈 전자
핵 가까이 쑥 들어온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자, 원래는 모든 입자는 핵으로부터 평균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관찰을 좀 반복하다 보면 평균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에 있는 걸 관찰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을 측정을 했는데 7번은 평균적 위치에 있지만 3번은 핵 가까이에 있더라. 그리고 그 확률이 다른 P나 D에 비해서 S가 월등히 높더라. 예를 들면 D 오비탈은 10번 중에 1번, 아니면 P 오비탈은 10번 중에 2번 핵 가까이 있는데 S 오비탈만 10번 중에 3번이 이 핵 가까이 있더라. 그럼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0.7의 확률로 평균 거리에 있는데 0.3의 확률로 핵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렇게 거기다가 쑥 들어온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핵 가까이 발견되는 것에다가 침투한다, 쑥 들어온다 라고 말을 그냥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침투 효과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됐죠? 어디까지나 말의 성찬이에요. 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걸로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을 한 번 더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사실 요거는 혼성 오비탈 이론 할 때 이 얘기 했었는데 요렇게 또 말을 만들어 붙입니다. 어떻게? P, D에 비해 S 오비탈은 뭐가 크다? 혼성 오비탈 이론 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P, D에 비해 S 오비탈 이론은 뭐가 더 크다라고 또 이걸로부터 말을 만들죠. 여기 했었는데 앞에서 바로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음성도에 정의가 있죠. 얘는 뭐냐면 바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 요걸 전기 음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S 오비탈이 어떻게 돼요? 평균 거리에 있다가 핵 가까이 뿅, 평균 거리에 있다가 핵 가까이 뿅 오는 현상으로부터 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핵 가까이 침투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 붙이고요. 그럼 이 전자는 왜 난데없이 핵 가까이 쑥 들어오느냐? 바로 누군가 끌어들였으니까 들어오겠지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끌어들인다라고 해야 되지? 그때 S 오비탈이 전자를 끌어들인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보자 라고 해서 나온 이론이 이게 바로 침투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 오비탈의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에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혼성 오비탈에서 기억나요? S 캐릭터? 네. 혼성화 이론에서 S 캐릭터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혼성 오비탈에 기여하는 S 오비탈의 정도, 그걸 S 캐릭터라고 했었잖아요. 그 S 캐릭터가 클수록 결합 전자쌍은 어떻게 돼요? 핵 가까이 더 접근하고 결합 길이가 짧아지죠. 그거의 원래 이론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라고 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좋아. 가능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서술해 보라 라는 문제가 카이스트 입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를 약간 더 진행을 시키면, 자, 위에 지워 되겠어요? 우리 슬리피의 성 지워 되겠어요? 네. 지우자.
자, 그러면 S전자는 핵에서 핵에서 평균적으로는 가장 멀죠. 그런데 침투 효과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P 혹은 D 전자들과 축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면 돼요. 평균 거리적 관점으로는 가장 가까운 d 오비탈이 제일 안정하고 가장 먼 s 오비탈이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세 개의 에너지 주기가 같아지는 건 s 오비탈의 추가적인 안정성이 더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 월급은 작았는데 그 연말에 연말 보너스가 많이 나와서 다른 회사랑 급여가 비슷해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라고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빌리기 마무리하세요. 누구야 이거? 혜성이와 동영이요? 그러네요. 그렇지. 일단 혜성이는 여기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이버 세상에 있는 건 재성이와 동영. 알겠죠? 재성이. 오케이. 재성 동영 좋네요.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자, 칠판 지우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뭐라고? 뭐라고?